희창이 뇌진자를 보고 야 이 자식아 그게 아니고 말이 없는데 궁궐까지 언제 가냐. 그러니까 뇌진자가 예 아빠 저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지난 시간에 뇌진자가 희창을 찾아간 이야기로 끝이 났죠. 오늘은 그 뒷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띠링띠링. 뇌진자가 날아가는데 저쪽에서 말을 타고 급하게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희창이다 싶어가지고 희창님 하고 부릅니다. 희창이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두리번 했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말소리만 들려갖고 귀신인가 보다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푸르댕댕한 요괴 같은 놈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끝이 났구나. 어차피 도망은 못 칠 것 같으니까 얘기나 한번 나눠보자 싶어갖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저는 뇌진자입니다. 아니 뭐라고? 7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거니? 놀랄만도 하지. 자기는 분명히 7년 전에 사람을 맡겼는데 7년 뒤에 날개 달리고 이빨도 막 뾰족뾰족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머리 막 빨간색이고 막 그러니까 뇌진자가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희창이 속으로 이 녀석 생김새를 보아하니 좋은 녀석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7년 동안 불량한 녀석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쫓아오는 병사들을 많이 죽일 것 같은데 그러다가 괜히 주왕이 화내면 안 되니까 잘 구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얘야 네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 내가 더 곤란해지니까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날개를 쫙 펴고 황금 몽둥이를 드니까 천둥번개랑 바람소리가 막 나면서 쫓아오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고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병사를 이끄는 장수가 나와서 아니 건방지게 누가 감히 주왕의 군대를 맡고 있냐고 하니까 뇌진자가 자기소개 딱 하고 내 아버지 희창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그리고 지금 주왕이 사면해줘갖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왜 쫓아오냐. 내 스승님이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해갖고 오늘은 그냥 보내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 상나라 장수가 우리 쪽수가 몇인데 저딴 도사 한 명 못 이기겠냐고 그러면서 칼을 쫙 뽑아 들고서 덤벼드는데 뇌진자가 코웃음을 흥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병사들 한쪽에 있는 언덕을 향해서 황금 몽둥이를 쫙 휘두르니까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언덕이 박살나버려. 주왕의 군대를 싹 보면서 야 너네 머리가 언덕보다 단단하면 덤벼라. 그러니까 상나라 장수가 좋아 일단 물러가겠다.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명령적으로 뇌진자한테 우리 일단 물러가겠다. 그러니까 너도 물러가라. 우리 갈 테니까 쫓아오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주왕의 군대는 돌아가게 됩니다. 희창이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뇌진자가 오니까 와 너 짱세구나. 이제 황비호가 준 통행증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서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또 추격대가 올지 모르니까 내가 업고 날아가겠다. 근데 희창이 그럴 수 없대. 왜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7년 동안 애지중지한 말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진자가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아라. 희창이 완고할 것 같은데 또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말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는 뇌진자한테 엎혀서 쫙 날아갑니다. 5개의 관문을 순식간에 지나가고 서기의 경계에 딱 도착하는데 뇌진자가 내려주고 자기는 돌아가겠대. 희창이 아니 아들아 이제 막 서기 경계에 도착했는데 돌아간다고? 예 아버지 스승님이 경계까지만 딱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녀석아 아버지 저는 아직 배울 도술이 많이 남아있어서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많이 그립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 슉 날아갑니다. 희창이 뇌진자를 보고 야 이 자식아 그게 아니고 말이 없는데 궁궐까지 언제 가냐. 그러니까 뇌진자가 예 아빠 저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가버리게 되죠. 희창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고 막 터덜터덜 가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일단 밥부터 시켜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밥값 계산하셔야죠. 미안하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외상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점원이 우리 서기는 다른 곳과 다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서 아주 풍요롭고 평화롭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죠. 그러더니 돈을 내면 보내주겠지만 내지 않으면 경찰서 갈 생각해라. 밥값 빨리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봐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어. 여관 주인이 나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점원이 여기 밥도둑 있다고 무전취식하는 놈 있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누구시죠? 제가 희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막 깜짝 놀랐고 아니 귀하신 분이 오셨냐면서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희창이 사정을 설명하면서 미안한데 말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자기는 가난해서 말은 없고 나귀는 태워드릴 수 있다. 그거 타고 가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서기 궁궐에서는 희창의 엄마가 바람소리에 기분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점을 쳐보니까 희창이 돌아온다는 결과가 나온 이미 서기에 도착은 했대. 그래가지고 당장 문무백관들을 소집해갖고 희창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희창이 여관 주인 나귀를 타고 오다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하들이 막 저기 막 군대랑 막 가족들이랑 막 어마어마한 군세로 막 자기를 데리러 오니까 막 거기 또 뽕이 차올랐을 거 아니야. 와 맞지 여기 서기지 내가 주나라의 왕이지. 그래서 잠깐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는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고 아들들 중에 첫째 배급고가 없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해요. 그러다 갑자기 하다가
고기 3덩이를 토하게 되는데 이 고기가 팔다리가 생기고 긴 귀가 생기더니 3마리의 토끼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배급고의 살을 토했다라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만두 3개 먹었으니까 그래서 3덩이의 토끼가 나온 게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궁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희창님 이제 상나라 참지 말고 치자고, 우리 군대 다 모아갖고 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창이 반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형을 사면받고 고향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주왕의 은혜라고, 모두 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큰 누각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은 나라의 기륭을 점치기 위해서라고. 근데 백성들이 괜히 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신하가 아이 그거야, 나라를 위한 거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공사할 때 임금 제대로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부분이 주왕이 만드는 녹대가 개인적인 용도의 백성의 고열을 쥐어짰다는 거랑 대비되는 설정인 것 같아요. 희창의 백성들이 인부를 모집하면서 근무 조건을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막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니까 막 월급 루팡 이런 사람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녹대보다 큰 건물인데 순식간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희창님? 그러니까 희창이 다 좋다, 너무 멋있다, 근데 저기 연못 하나 있었죠. 아니야 못 들은 걸로 못 들은 걸. 괜히 백성들 고생한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큰 건물도 순식간에 지었는데 연못 따위 금방입니다 하면서 연못도 만들어버리게 되죠. 얼마 뒤에 희창이 누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을 나는 곰돌이를 보게 된 거예요. 신하들이 길몽이라면서 곧 좋은 분을 만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태공망의 호가 비웅 아니겠습니까? 나는 곰, 태공망을 만날 거라는 암시가 되죠. 그러면 태공망은 뭐 하고 있었냐? 전에 조수를 써가지고 조가 사람들 태우고 서귀 쪽에 와서는 도심으로 가지 않고 숨어 살면서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뭐 신세한탄도 하고 있었대요.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재상이 될 만한 제목인데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나무꾼이 와서 노래를 듣고 말을 거는데 말을 건다기보다 시비를 걸죠. 이름이 뭐냐니까 자기는 무길이래요. 그럼 영감님은요? 나는 태공망이고 호는 비웅이라고 하네. 무길이 갑자기 비웃는 거예요. 아니 호 같은 거는 선비나 현자같이 훌륭한 분이나 갖고 있는 건데 생긴 거 보니까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보니까 그냥 낚시나 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낚싯대를 보더니 아이고 낚싯바늘은 또 왜 이래? 이렇게 고든 낚싯바늘로 100년이 지나도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태공망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일세, 나는 지금 큰일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무길이 아무리 봐도 그런 얼굴이 아니고 원숭이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얘는 왜 갑자기 하고 시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공망이 야 사실 너도 못생겼어. 그러다가 갑자기 무길이한테 잠깐만 봐봐, 너 관상 보니까 오늘 사람 죽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무길이가 긁혀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정색을 하고는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무길이 서기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희창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길이 좁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 짊어진 짐을 반대쪽으로 짊어지려고 몸을 이렇게 싹 돌리다가 성문에 있는 병사를 이렇게 딱 쳐갖고 죽여버리게 됐네.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고 막 희창도 와갖고 왜 사람을 죽이냐고 하니까 무길이 막 실수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실수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죽인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고 하고서 가둬버리게 돼요. 이 주나라가 법이 아주 엄격한가 봐. 그리고 혹시나 도망치면은 희창이 점쳐서 잡아가지고 벌을 2배로 주기 때문에 주나라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길이 며칠 동안 감옥에 있다가 칠순이 된 홀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예의를 아는 놈이 그 낚시하고 있는 노인네한테 가고 시비를 거냐고. 이 무길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떤 신하가 와갖고 너 왜 우냐? 홀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사정을 들은 그 신하가 생각해보니까 실수로 그런 건데 바로 죽이기도 좀 그렇고 사정도 딱해서 희창한테 가가지고 어머니를 돌본 다음에 돌아오게 해주자. 희창이 알았다고 하고는 무길을 풀어주게 됩니다. 무길이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걱정했다고, 왜 이제 왔냐고 얘기를 하고 무길이는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대. 이제 곧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 거라서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준비해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엉엉 우니까 아니 여태껏 착하게 살던 애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그러니까 무길이 태공망 만났던 얘기를 해줘요. 아무래도 그 노인네가 자기를 저주해서 그런 것 같다. 너무 괘씸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길 엄마는 그분이 관상을 잘 보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가보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보래. 그래가지고 태공망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무길이 다시 또 오죠. 너 그때 나무꾼이구나. 그날 사람 죽였니? 무길이 무릎을 탁 꿇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우는데 야 하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사람 죽였으면 너도 죽여야지. 왜 그래?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보니까 막 식물이랑 벌레들한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데 막 저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태공망이 그러면 넌 나의 제자가 돼야 돼. 근데 뭐 무길이 당연히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겠다고 하고 태공망이 제자면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첫 번째, 집에 가서 들어 누울 만한 구덩이를 파서 눕는다. 두 번째, 엄마한테 얘기해서 머리맡이랑 발끝에 불을 켜둔다. 세 번째, 쌀밥이나 밥을 2주먹 정도 뿌려둔다. 네 번째, 그 위에다가 풀을 흩뿌리고 거기서 하룻밤 잔다. 다섯 번째, 그리고 원래 지내던 대로 지낸다. 끝!
할 수 있겠니? 무길이 완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태공망이 이제 너는 제자가 됐으니까 오전에는 나무꾼 일하고 오후에는 와가지고 병법을 배워야 된다. 왜냐면 이제 곧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주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위대한 인물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계발서에 나올 것 같은 얘기를 한 다음에 무기를 보내줍니다. 무기는 태공망이 시킨 대로 하면서 평상시대로 지내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희창한테 무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신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몇 달이 지나도록 무길이 안 왔어. 이 자식 뭐야, 배은망덕한 놈. 그래가지고 희창한테 쫓아가갖고 무길 어디 있는지 점 쳐봐달라고 하는데 희창이 점을 딱 쳐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미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싸우다가 죽인 것도 아니라서 사형까지는 아니었어도 됐는데 지레 겁먹고서 물에 뛰어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길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서 따뜻한 봄에 희창이 소풍을 가져가고 산에 가는데 주나라 대장군이 희창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사냥터를 만들고서 사냥을 준비해둡니다. 잘 보이고 싶었겠지. 분위기가 다음 중국 대륙의 패자가 희창 아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 시나리오도 짰을 거예요. 부하들한테 얘기해갖고 야, 한 방에 맞춰서 죽이지 말고 슬쩍 팔다리 같은 데만 맞춰갖고 쫓다가 막타는 희창님이 치게 하자. 희창한테 잘 보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희창이 보더니 불필요한 살생을 왜 하냐고. 자기는 이제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할 걸 당장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군이 시무룩해지죠. 그리고서 희창이 꽃놀이를 즐기는데 산가들을 보니까 막 커플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다가 태공망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어부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막 현실 반영도 돼 있고 적당히 풍자도 돼 있으면서 막 옛날 얘기도 막 섞여 있는 막 엄청 좋은 그런 노래인 거야. 그래서 희창이 그 노래 누가 만든 거냐. 그러니까 저쪽 숲에 사는 어떤 노인이 만든 거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나무꾼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여기 현자가 살고 계신 거냐 하니까 아까 어부들이 말했던 데랑 똑같은 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 중에 한 명이 나무꾼들 사이에서 무길이를 발견해내. 저 자식 잡아라! 붙잡고서 무릎을 꿇리고 희창도 막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감히 요상한 술법을 써갖고 자기를 속이냐고 막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막 화를 내는데 무길이가 사실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스승님이 시킨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희창을 속였는지 얘기해주니까 신하들이 갑자기 찾았다, 전하! 그 나는 곰돌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무길이를 용서해주는 대신에 현자가 사는 집으로 자기들을 안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무길이한테 장군 벼슬도 줘. 그만큼 태공망이 간절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태공망 집에 갔는데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지. 한 번에 만나면 재미없죠. 제갈공명도 3번 만나러 갔는걸. 희창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범 답안이 있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아무래도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몸도 좀 깨끗이 씻고 선물도 가지고 다시 오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사냥터에서 풀이 죽어있던 대장군이 아이 뭐 노인네 등용하는데 그럴 것까지 있냐고 하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자고로 인재를 모실 때는 그거에 걸맞는 의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깨끗이 씻고 선물 들고 태공망 데리러 갔는데 시끄럽지 않게 부하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희창만 태공망 뒤로 가게 됩니다. 태공망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시간은 흐르고 인재가 여기 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희창이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즐거우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게 나름 그 역사적인 장면이잖아. 나름 중요한 장면이라 만화책에서도 큼직하게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태공망이 어이구 전하께서 오신 걸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뻥이지. 막 점치고 하늘도 읽는다며. 막 오는 시간도 몇 시인지 알았을걸? 같은 노래를 희창이 언제 올 줄 알고 계속 불렀겠어. 산꼭대기 같은 데서 잘 보이는 데 있다가 희창 오는 거 뭐 적당히 낚싯대 내리고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불충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나라에 힘을 더해주기로 하고 서기에 들어가자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하면서 막 환호를 하게 되죠. 태공망은 승상의 자리에 오르고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때 태공망의 나이가 80에 가까웠다. 태공망에 대한 소식은 조가로 전달되게 되는데 비가는 태공망이 주나라 승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주왕한테 전달하고 주왕이 다른 신하들하고 얘기해 보려고 할 때 북백 숭호가 녹대를 다 지었다는 보고를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주왕이 태공망에 대해서 숭호한테 물어보니까 숭호가 그 기껏해야 지방 제국 승상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괜히 토벌한다고 군대를 내보내봤자 다른 제후들이 비웃을 거라고 하니까 하긴 그래, 그것도 그럴 거야. 아이 몰라, 녹대나 구경 가자. 그러고서는 달기랑 궁녀들이랑 비간 데리고서 같이 녹대를 구경하러 가요. 녹대의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을 보고 주왕이랑 달기는 굉장히 기뻐하고 비가는 이걸 만드느라 죽어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 쉬게 되죠. 주왕이 이왕 온 김에 개업식이나 하고 가자고 누가 맨 위에서 비간이랑 숭호한테도 자리를 마련해서 파티를 여는데 갑자기 달기한테 지난번에 녹대 만들면 신선 온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 오냐 물어봐요. 근데 달기는 사실 녹대 만들게 하려고 대충 둘러댄 말이었는데 주왕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줄 몰랐네. 그분들은 깨끗하고 덕을 쌓는 분들이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날이 돼야 올 거라고 대충 얼버무리고는 자, 짠! 술이나 한번 마십시다! 이런데 주왕이 집요하게 물어봐. 아 잠깐만, 그럼 오늘 지나고 15일 정도 지나면
지나면 보름이니까 그때 와? 이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제 뭐 밥 먹자 이랬는데 언제 먹냐고 쫓아오면서 계속 날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주황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기가 예, 아마 그때쯤에 올 거야. 일단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질펀하고 막 음탕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황이 신선 만나는 거 잔뜩 기대하고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황이 잠든 밤에 궁궐을 빠져나와서 조가 남쪽에 있는 무덤가로 가는데 요괴들이 나하고 달기한테 인사합니다. 누님 오셨습니까? 언니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죠. 한쪽에서 머리 9개 달린 꿩이 나타나더니 언니 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니 어쩐 일로 우리 생각나갖고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곳까지 오셨어? 뭔가 달기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빈정이 많이 상했었나봐. 달기 혼자 잘 지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달기가 동생 내가 한 번도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서 아차 그 최근에 녹대라는 걸 지었는데 전하가 거기에 신선이랑 선녀들을 만나고 싶어해. 내 생각에는 동생이 변신술 잘 쓸 줄 아는 다른 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재밌게 한번 놀다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꿩요괴가 자기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대신 다른 애들 39명 보낼 테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줘요 하고서 헤어지게 됩니다. 달기는 고민 해결 하고서 주황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궁궐로 돌아오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주황이 야 내일 보름달 뜨는데 신선 와? 또 물어봅니다. 달기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죠. 녹대에 39개의 술자리를 3개 층에 나눠서 준비하면 될 것 같다. 내일 신선들 오시면 불로장생의 비법 배울 준비나 하시라고 얘기하니까 주황이 엄청 기뻐하고 술 시중 두는 걸 누구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 우리 작은아빠 비간이 또 말술이라 내가 같이 회식하면 취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비간한테 내일 신선들 술도 좀 따라주고 뒤치덕거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비간이 나라가 엉망인데 무슨 신선을 만나는 일 꿈이냐면서 걱정만 한가닥 쌓여가게 돼요. 이렇게 녹대에서 일어나는 요괴들의 파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드디어 북쪽에서 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태사 문중이 달기의 소나기에 들어간 상나라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